안녕하세요. 즐거운 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유명한 레미제라블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19세기 빅토리고가 쓴 책인데요. 아마 어릴 때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책은 5권으로 되어 있는 엄청나게 긴 책이기도 하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빅토리고가 쓴 다른 책도 읽어봤는데요. 다른 책은 이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게 웃는 남자였나? 그 책은 한 2권짜리였는데도 그랬어요. 내용은 뭐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서 그건 빼고 이 내부에서 나오는 뭐랄까 상반되는 캐릭터들에 대해서 저는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림은 그 레미제라블이 1862년도에 초판이 나왔는데 초판의 사파입니다. 아마 코제 뜬 것 같은데 자기보다 훨씬 큰 빗자루를 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뒤에 물통도 엄청나게 커 보이네요. 자, 이 코제트와 에포닌 그리고 자벨과 미리엘, 팡틴과 테나르디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발점과 마리우스 이렇게 네 명은 아니죠. 부부도 있으니까 네 쌍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레 미제라블은 영어로 얘기하면 뭐 더 미저러블 정도가 될 건데요. 영어에서도 더 리치가 부자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레 미저러블은 불쌍한 사람들 정도가 될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아니 한국말로 얘기하면. 자, 먼저 이 사진에 나온 게 에폰입니다. 저는 이 음악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었지만 책은 뭐 한글판, 영어판 읽었고 불어판은 아직 제가 불어가 미천한 관계로 못 읽었는데 언젠가 읽을 생각이고요. 영화 뮤지컬도 봤고 그리고 영화죠. 최근에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그것도 봤는데 거기에 제일 끌렸던 게 저는 코제트보다는 에포닌이었어요. 에포닌이 코제트가 그 테나르디의 여인숙 거기에 이제 맡겨지잖아요. 맡겨지는데 결국은 한여로 부려지지만 코제트가 한여였다면 에포니는 주인집 딸이죠. 뭐 쉽게 얘기하면 어, 콩쥐와 팥쥐 정도에 해당될 텐데요. 에포니는 어린 나이에 뭐 부모가 뭐 좋은 짓을 했든 나쁜 짓을 했든 많이 벌어서 잘 키웁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인형도 갖고 그런데 코제트는 그러질 못하죠. 어릴 때는 이제 하녀와 주인 딸로 코제트가 훨씬 더 고생을 하고 나중에는 코제트가 훨씬 더 좋아지죠. 그 누구죠? 우리 장발장 장의 양녀가 되는 셈이죠. 뭐 양녀 입양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됐는데 부자 아빠를 만나면서 핍니다. 에포니는 반대로 되죠. 원래는 테나르디에가 여기저기 막뭐 뜯어가지고 팡틴한테 제일 많이 뜯은 거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거 말고도 아마 여간하면서 많은 나쁜 짓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큰딸이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테나르디에가 여관 말아먹고 파리에 뭐 우리나라도 그랬죠. 서울로 많이 상경을 했으니까 파리로 가서 어찌 보면 강도단의 일원이 됩니다. 도둑단일지 강도단일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 형태가 되고요. 코제토와 에포닌이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마리우스를 좋아했다는 거고 차이점은 코제토와 마리우스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에포닌은 어, 혼자 짝사랑이었죠. 이 화면이 아마 에포닌이 On My Way인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뮤지컬에서 마리우스와 그 행복하게
보내는 그런 상상을 하는 내용이 아마 이 화면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노래도 제일 좋아해요. 이 뮤지컬에서는 코제트는 뭐 예쁘게는 나오지만 노래는 에포닌이 훨씬 더 잘했고요. 그리고 이 터칭이라 할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에포닌이었습니다. 다만 죽을 때 자기 생명을 바쳐 가지고 마리우스를 구하죠. 마리우스 구하면서 일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일지 아니면 이성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자, 그리고 미리엘 주고와 자벨입니다. 자벨은 뭐 아시겠지만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거를 사명으로 하고 있죠. 자벨 자체가 태어나기를 감옥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자수성가한 거기도 한데 미리엘 주교는 뭐 아시겠지만 장이 어 감옥에서 나와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고 했을 때 그래서 공원에서 자게 되는데 그거를 데려다가 따뜻한 곳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이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을 갔죠. 은식기였나요? 은식기였습니다.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잡히죠. 잡혀서 데리고 가니까 확인해야 되니까요. 미리엘이 "아니 은촛대도 줬는데 왜 이건 안 갖고 갔냐. 네가 급해서 그랬던 모양이다." 하면서 빼주죠. 그래서 장이 어찌 보면 19년 동안이나 감옥에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 사회에 대한 반항심 같은 게 있었는데 미래의 지교가 그것을 치유를 해 주죠. 동양에서 보면은 육아와 법과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황은 이 그림에 보면 나오시겠지만 진나라에서 법과 엄정한 법을 세워 가지고 진나라가 그 통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요. 결국에는 진나라를 국왕하겠으니까 그거는 성공한 건데 말로는 비참했죠. 상황의 배경은 진나라 왕이었는데 진왕이 죽으면서 그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개혁에 피해를 본 사람, 뭐 태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왕족들이 다 잡죠. 새로 정권 잡은 사람이 상황을 체포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결국은 잡힙니다. 잡힌 이유가 자기 자신이 만든 법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여행객은 숙소에 들어가면은 신분증을 등록해야 된다. 이런 법을 자신이 만들었는데 결국은 자신이 그 법 때문에 잡히게 되고 죽게 되죠. 이 상황에 비해서 공자는 비록 인이 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사랑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얘기를 했는데 당대에는 뭐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사랑과 법, 미렐주교와 자벨 뭐 이렇게 저는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벨도 결국은 자살을 하죠. 그 이유가 자신은 나쁜 사람은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에는 이로 복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깨졌다는 거죠. 장을 자기가 몇 번이고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붕괴가 되면서 그러면서 뭐 누가 죽인 건 아니지만 오히려 구원을 받았지만 자살하는 거로 나오죠. 결국 단기적으로는 이런 법과나 강제가 중요하겠지만 효과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움직이게 해야 돼요. 내가 강제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노력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어찌 보면 방향이 틀렸던 거예요. 그리고 자벨도 그랬고 자벨 참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태어나 가지고 경위면은 뭐 파출소장 정도 되니까 그래도 바닥에서 태어난 것 치고는 꽤 높이 올라간 거죠. 예전엔 특히 그 사다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은 팡틴과 테나르디에인데요. 이 테나르디에는 아주 뭐 나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팡틴은 피해자고요. 그러니까 팡틴 같은 경우도 고아였어요. 고아였다가 이제 좀 커서 고아원에서 이제 나가라고 그러죠. 18세가 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파리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일이 많아서 여공들이 많이 올라왔죠. 물론 그 여공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아였으니까요. 여공들은 보통은 집안을 먹여 살리고 뭐 아이 동생이 있다면 동생을 교육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물론 뭐 놀려고 올라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누나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았어요. 팡티인도 올라오죠. 올라와서 어, 그 어린 나이에 한 10살 정도 위에 있는 변호사를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하고 어울립니다. 자기 이제 친구 여공들하고 같이 어울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쪽 나이 좀 많은 남자들은 이게 웬 떡이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만 보고 뭐랄까 버려지죠. 그러니까 코제트가 한 2살 정도 될 때 버려졌다고 책에는 나옵니다. 어쨌든 황태는 그렇게 버림을 받고 돌아가죠. 낙향을 하는 거죠. 낙향을 해서 물론 뭐 간다고 해서 거기에 가족들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슴이 아픈 곳을 떠나고 싶은 게 사람들 심정이죠. 이 팡티인도 뭐랄까 에폰인하고 좀 비슷해요. 불쌍한데 오페라에 보면은 I dream a dream인가 뭐 이렇게 노래가 있는데 그것도 참 아파요. 내 남자친구는 여름에는 좋았고 그는 나를 평생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뭐 이렇다 뭐 이런 좀 슬픈 내용이에요. 어쨌든 황티는 피해자였고 그리고 시골 요관 돌아가는 길에 들렸던 뭐 지났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관에 팡틴과 아니죠. 팡틴이 아니고 코제트와 비슷한 나이 에포닌 정도가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 있어서 이걸 맡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하지만 예전에 19세기에 미혼모라는 거는 사실 뭐 어찌 보면 수치였거든요. 물론 여자도 잘못은 있죠. 하지만 남자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 됐습니다. 취업하기도 불리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맡기고 내가 양육비를 벌어서 보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이고 그 방법은 맞았어요. 하지만 사람을 잘못 골랐죠. 테나르디에게 맡깁니다. 테나르디에는 이렇게 저렇게 막 돈을 빼내죠. 나중에는 코지트가 아프다고 치료비를 보내라고 그래서 결국 팡틴이 뭐 그거는 여공으로서 번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머리도 예쁜 머리도 잘라서 팔고 이빨도 뽑아서 팔고 그러다가 결국은 몸까지 팔다가 잡혀가게 되죠. 자베르한테. 자,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둘 다 불행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좀 차이는 있죠. 테나르디에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보면 어, 뭐 어떤 용역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준 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뺏으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 망합니다. 이 악자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죠. 물론 많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둑으로 몰락해서 역시 팡틴이 올라갔던 파리로 올라갑니다. 이 부모로서 역할을 보면은 아까 에포닌이 말로가 비참했다고 했죠. 코제트는 반대였고 물론 코제트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엄마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테나르디에는 그 반대였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초기에 너무 잘 나가는 것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자수성가를 강요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줄 거니까 네가 벌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혹시 나중에 뭐 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그래도 혼자 쓸 수 있다면 그게 더 훨씬 더 행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이가 있다면 초년이 말년보다 더 좋아야 되는지 아니면 말년이 더 좋아야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할 게 있다면 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장발장과 마리오스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코제트죠.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남편인데 어, 한 사람은 또 다른 점은 구세대고 신세대입니다. 이 장발장이 코제트가 마리오스에 빠지니까 도망을 가려고 그러죠. 물론 뭐 자벨이 쫓아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 코제트를 뺏길까봐 하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마음 바꿉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코제트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코제트가 행복해지는 게 가장 좋은데 코제트가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좋을까? 물론 늙은 남자도 좋지만 뭐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를 또 좋아하죠. 그래서 마리우스를 마리우스가 그 혁명에 참가해서 죽을 위기했을 때 목숨을 걸고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인상이 많았는데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에포닌하고 그리고 팡틴 둘은 좀 불쌍한 건데 어찌 보니까 장발제도 불쌍하긴 하네요. Bring him home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데려가고 젊은 마리우스를 어, 집에 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노래를 부르고 마리우스를 구하러 그 혁명군과 정부군이 어, 총하고 대포로 싸우고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지하 하수구죠. 파리는 하수도가 잘 돼 있거든요. 사람이 다닐 정도로 큽니다. 그걸 통해서 마리우스를 구해주죠. 이 차이점은 또 자수성가와 금수저라는 것도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니고 사실은 은수저라고 그래야 되죠. 금수저는 강조하려고 나온 거니까. 장발장은 원래 아실 겁니다. 그 조카들이 굶어서 굶주린 걸 보고 돈을 벌러 나갔지만 그때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돈도 못 벌고 결국은 집에 오는 길에 빵가게에 있는 빵을 훔치죠. 그래서 징역 5년형을 받는데 거기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19년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지금 같으면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회 제도가 잘 돼 있어서 한국도 물론 제도는 잘 되는데 잘 모르고 굶어 죽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푸드뱅크라든지 아니면 뭐 소셜 에이드, 소셜 뭐 이런 서포트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는 빵을 훔쳐서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래도 구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는 음식이 아니고 뭐 마리화나나 뭐 이런 술 이런 것들 위해서 도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미리엘 주교한테 감화돼서 성실하게 살아가죠. 착한 사람이 돼서 결국 구슬을 발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죠.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우선은 중요합니다. 물론 뭐 돈이 행복과 비례하진 않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남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장발장도 돈을 벌어서 코제트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기부도 하고요.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마리우스는 아버지도 뭐 나폴레옹 군의 대령급으로 참전했죠. 워터루에서 물론 지긴 했지만 그걸 테나르디에가 훔치다가 테나르디에가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군대 쫓아다니면서 혹시 뭐 죽은 사람들한테 뭐 뭔가 좀 뺏을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니다가 결국은 마리우스의 아버지가 그때 워터루에서 거의 뭐 부상을 많이 당했거든요. 죽은 줄 알고 뭐 훈장이니 뭐 지갑이니 이런 걸 뺐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죠. 페나르데가 자기를 구해준 거로.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죠. 마리우스한테 테나르디에를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 마리우스는 아버지를 못 만나고 왜냐하면 군대로 막 다녔기 때문에 어, 그 할아버지한테 크는데 할아버지는 또 왕당파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별로 안 좋았죠. 마리우스가 코제트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반대를 합니다. 밑도 근본도 없는 거랑 무슨 결혼을 하냐. 그걸로 봐서는 은수저가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죽을 위기에 처한 다음에 살아남으니까 할아버지도 그냥 항복을 하죠. 원래 자식 이긴 부모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 테나르디에가 어찌 보면 악인이긴 한데 악인이 하는 짓이 결과적으로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마리우스한테 또 삥을 뜯으러 오죠. 이 코제트가 그 장발장이 딸인데 장발장이 범죄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는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는 그렇지만 예전에는 가석방을 하면은 자기 뭐 숙소를 자기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됐어요. 근데 장발장은 그렇게 하질 않았죠. 그래서 쫓김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탈옥을 했고 또 중간에 탈옥도 한번 했습니다. 자기 닮아가지고 잡혀간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죠. 주소 등록을 안 했다고 잡혀간 거니까. 근데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잡혀간 사람을 위해서 법원에 가서 그때 마들렌 시장이었는데 자기가 장발장이라고 그러고 잡혀갑니다. 하지만 코제트 엄마와 코제트를 봐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병을 구하면서 탈옥을 하죠. 탈옥한 건 좀 큰 죄가 되죠. 그런데 이 테나르디에가 마리우스한테 코제트와 결혼할 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탈옥범이고 수배를 받고 있다. 내가 이걸 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돈을 뜯으려고 하는데 그 사실은 그 과정에 이제 마리우스를 죽어가는 마리우스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우스가. 그래서 결국은 장발장이 코제트를 위해서 가출을 하거든요. 가출을 해서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외로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결국은 마리우스가 코제트가 둘이 장발장을 찾아가죠. 그래서 행복하게 죽습니다. 장발장으로서는 코제트가 자기를 찾아와 줬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던 일이죠. 자, 이렇게 대단원의 막이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미리엘 지교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 책도 여러 번 읽었고 음악을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페라 뮤지컬이죠. 뮤지컬로 나온 것도 뭐 매년은 아니지만 자주 봅니다. 뭐 한 3년에 한 두 번 꼴 그 정도로 보는데 볼 때마다 감동을 해요. 책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지만 책은 상상을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영화는 그런 거를 구체화 시킨다는 점에서 좋고 또 하나는 뮤지컬은 거기에 추가해서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혹은 뮤지컬을 보면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을 느낍니다. 황트인이 코제트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에포닌이 마리우스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장발장이 코제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찌 보면 헌신을 하는 거죠. Bring him home 하면서 어, 하느님에게 갈구를 했던 그런 어찌 보면 그 미라클에도 나오죠. 미라클이 아니에요. 시크릿에도 나오죠. 내가 어떤 것을 진심으로 원하면 온 우주 에너지가 날 도와준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오늘 기회가 된 김에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책이나 아니면 뮤지컬을 보면서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다면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 중에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의 박다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